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5일 강학습 연구 클럽, 정확하게 말하면 강학습 이론 연구 클럽 하는 날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지하면 강학습 이론 연구 클럽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학습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최근 6개월의 그 방법론, 6개월 이내에 발표된 방법론의 성능이 과거의 어떠한 방법론들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논문을 읽어야만 이 분야에 말하자면 고도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6개월 내에 발표된 논문을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 클럽을 이끌고 있는 박주영 교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우리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김재인 학생하고 민철이 학생이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면 이 두 학생을 통해서 컨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제 고려되고요. 여기 만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표된 논문만 다룹니다. 그 이전의 논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전부 다 논문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 위주로 혹은 그런 멤버 위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혹은 학부생 뭐 관계없이 관심 있으면 와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젠플을 볼 텐데요. 빔 프로젝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따 제가 하듯이 칠판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인 포커스는 이제 강학습의 이론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또 다른 스케일의 이제 우리가 그룹이나 모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약간 다소 특이한 모임으로 하여간 이론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방향을 일단 두 개로 잡았어요. 자, 그 중 하나는 이제 뉴럴 OD입니다. 자, 그래서 뉴럴 OD는 이제 옆에 살짝 보면 자, 다음 논문이죠. 이 논문은 이제 작년도 뉴립스, 그러니까 옛날에 립스라고 그랬었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뉴립스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논문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토론토 대학의 이제 젊은 교수인 데이비드 두브나우트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잘 보면 이제 우리가 레즈넷 등에서 이런 우리가 공간 구조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ODE 문제를 푸는 오일러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확 바꿔가지고 공간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이제 이런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공간을 비틀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 관점에서 시간을 비틀어서 정보 처리하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신경망을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바꿔가지고 뉴럴 OD를 바탕으로 그동안 머신러닝 혹은 신경망이 풀어왔던 각종 문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타임 시리즈 관련 문제 등등등을 다 풀 수 있겠는가? 예, 다 풀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방법론을 만들고 혹은 방법론에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한 문제를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프랙티컬한 문제는 최근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알파 스타를 발표했죠. 알파 스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서 이제 딥마인드에서 이제 강학습 등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회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주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을 보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하고 포인트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이 세 개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구 클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쪽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동시에 이제 아직 이 알파스타는 논문이 나오지 않고 이제 소문만 무성하죠. 그러니까 딥마인드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써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아직 논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개스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하거나 이게 추가로 도입을 하거나 혹은 대체를 해서 이제 이론류의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이제 우리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이 되는 최근 6개월의 이론 논문을 이제 공부하고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뉴럴 OD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뉴럴 OD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다음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제가 제 발표 자료를 보면 자 다시 앞으로 쭉 가서 매우 의미심장한 페이지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샤. 네, 자 여기죠. 이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강학습을 잘하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걸 다 잘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이제 잘하면 좋죠. 확률이나 선형대수 혹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리고 함수 해석학 등등을 잘 알면 좋은데 매우 재미있게 뉴럴 OD 이 방법론은 여기 수학을 다 갖다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나 함수 해석학을 다 잘 알고 있으면 여기에는 방법론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을 많이 알면 이제 여기 코딩이나 이런 최적화가 약하고 거꾸로 코딩을 많이 하면 수학이 약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분아웃 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꽤 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최적화나 코딩 이런 걸 또 굉장히 잘하고 그런 팀이기 때문에 여기 뉴럴 OD 같은 방법론을 이제 잘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뉴럴 OD에 다시 논문으로 가면 논문으로 가면 이제 수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이 팀이 줄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함수 해석학을 쓰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면 어펜딕스에 가면 여기죠? 네. 어펜딕스에 가면 기본적으로 뉴럴 OD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론적 시스템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뉴럴넷을 가지고 공간을 비트는 구조를 쓰지 않고 시간을 비트는 이제 구조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결정론적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해서도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DDT, 로그, P, ZT 얘를 계산하면 우리가 확률 미분 방정식의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포카 플렁크 콜모그루프 이퀘이션을 하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수 해석학을 다 하고 이것을 위해서 SD를 다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잘 빌드업을 하려면 1년 이상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람직한 어프로치가 아니고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비록 Z의 이볼루션에 대해서 결정론적 우리가 관점을 취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 또 결정론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간을 비틀지 않고 시간을 비틀어서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기 이미지 같은 영상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일단 Z로 바꿉니다. 예. 이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전처리를 하게 돼요. 전처리를 해서 뭐 이 영상이 굉장히 레졸루션이 크다 뭐 이러면 그걸 좀 줄여갖고 OD로 우리가 핸들할 수 있을 규모를 일단 이 녀석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비틀어서 OD에 이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ZT1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활용해서 퍼포먼스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퍼포먼스 인덱스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러한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X가 들어왔을 때 도로록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부 다 결정론적.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함수에서 세상으로 가갖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잘 기술을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각종 머신러닝 메서드에서 우리가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의 각종 절차에다가 다음과 같은 결정론적 OD를다가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결과로 가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뉴럴 OD가 한 컴포넌트로 작동을 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젠플들이 이 논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단 이런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문제 우리가 다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같은 경우도 보통은 XZ, X tilde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로 이미지를 압축해서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는 아이디어란 세상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세상은 수학적으로 다루기 좋은 아주 아이디어란 세상이고 우리가 잘 감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약하게, 뭐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감을 잡고 있는 세상이고요. 이런 이제 레이턴트 공간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실제 세상입니다. 실제 세상에는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전혀 종교문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종 매우 하이 디멘셔널 그리고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넌리니어한 그런 이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각종 영상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음성이나 자연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인 매우 하이 디멘셔널 그 다음에 스트럭처 넌리니어 피처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은 전혀 이런 세상과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서 무슨 자산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리걸 택을 한다든지 등등 뭔가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스트럭처를 더 입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역부족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럴 OD에서는 여기 하나 더 입히는 게 여기서 이 세상이 비록 간단하지만 이 수많은 변화를 갖다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타임 이볼루션을 갖다가 시간을 비트는 작업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해갖고 OD를 통해서 ZT1까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변화는 굉장히 신경망을 충분히 우리가 구조를 주면 다양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확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파워풀한 그런 표현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확률 정보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유지한다는 건 대상 가능하다는 거고요. 확률 정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이름 아래서 막 연구를 하는데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 여기서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소를 하고 있죠. 이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뉴럴 ODE 처음 나온 뉴럴 ODE에서는 이제 지도학습과 타임 시리즈 등등등에 대해서 예제가 나와 있고 금년에 나온 FF 조드 논문에서는 이제 제너티브 모델에 대해서 특히 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것은 현대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각종 도메인의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어차피 이게 현재는 OD 형태로 이제 돼 있고 결정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추가적인 부담이 별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컴포넌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클래스에 이제 적용이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보다시피 각종 각종 이제 배나 이제 제너티브 모델 등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RL 연구 클럽에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메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뉴럴 OD를 통한 방법론, 그리고 이 방법론을 다룬 각종 최근 이론 논문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디마인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파스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기반을 둬서 이제 미리 약간 상상하고 현재 논문이 나오면 이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과연 이거와 이 두세 개를 갖다가 컴바인할 수 있는 방법론 혹은 그것을 다루는 이론적 논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해보는, 미리 한번 탐구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남은 시간 우리 민철이 학생이 또 준비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요건 이제 바꾸고. HDMI 있어요? HDMI는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고 자르면 돼. 참고로 이 논문도 무지하게 재미있는 논문. 네, 그럼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제가 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2018년에 발표됐던 디바렐 관련된 서베이 논문인데, 그 중에 이제 디바렐의 매스매틱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디바렐이 딥러닝이 이제 수학의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교수님께서 방금 발표하셨던 뉴럴 ODE 설명이 있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PD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특히 이제 그거를 디발렐로 PD 문제를 푸는 걸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을 소개를 해서 논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에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솔루션이 없는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과 같은
그런 이제 PD 문제나 또는 또 이제 전자공학에 있는 그 맥스웰 방정식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강학습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번, 3번에 걸쳐서 발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단 슬라이드 발표 형식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논문 자체는 작년 이제 ICML 학회에 발표됐던 논문이고 제목은 이제 RL with function value action spaces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contr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function value action space라는 게 결국 액션 스페이스를 그 함수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했고 그걸로 이제 PD 문제를 컨트롤한다. 즉 이제 PD에 있는 그런 제어 변수들을 바꿈으로써 그 PD가 표현하고 있는 다이나믹스를 바꾸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발표에서는 논문 엑스트랙트,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제 PD 문제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리포뮬레이션하는 부분 앞쪽 부분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엑스트랙트에서는 논문의 그 강학습과 P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학습이 이제 PD로 표현된 어떠한 그런 다이나믹 문제들을 다이나믹스를 제어하는 문제 아주 프로미싱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논문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 우리가 PD 제어 문제를 아래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저자들이 이제 엑스트랙트에서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PD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 디멘전 그 안에서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이라는 거가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처음 들은 용어에서 생소했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그런 액션 디멘전 사이에 레귤러리티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 이제 엄청나게 인피니트한 액션 디멘전도 결국에는 특정 액션들은 서로에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간에 이제 그런 레귤러리티가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 논문에서 그 노벨티로 독창성으로 제시를 하는 액션 디스크리터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같이 뭐 로봇을 다루는 그런 로봇의 그런 문제를 풀 때 로봇도 좀 여기 나온 논문만큼 고차원 아니지만 이런 레귤러리티 개념을 활용하면은 기존의 신층 강학습을 로보틱스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 말고 좀 독창적인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그런 가능성을 갖춘 논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에도 이런 강학습으로 PD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액션 디멘전을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쪼개가지고 그 어프로시메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액션 디스크리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스페셜 레귤러리티에 기반한 이 액션 디스크리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의 베이스라인이 되어버린 그 컨티뉴어스 컨트롤 DDP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256차원의 그런 이제 행동 액션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각각의 256차원의 컨티뉴어스 컨트롤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차원이 엄청나서 이제 되게 놀랐는데 뭐 복잡한 로봇을 해봐야 뭐 휴머노이드 정도 해도 한 50에서 70차원 정도 컨티뉴어스 컨트롤인데 이거는 인피니트한 디멘전을 256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걸 컨티뉴어스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엄청 흥미로웠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먼저 이러한 엄청나게 고차원 액션 스페이스 강학습에 대한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액션 스페이스가 아주 크거나 또는 엄청 무한대인 그런 데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PD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물리적인 다이나믹스, 그 기계공학에 있는 그런 공기 조화 시스템, 에어 컨디셔닝 또는 이제 엄청난 자유도를 가진 그런 로봇 팔, 뭐 소프트 로봇 같은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희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 요즘에 강학습이 교통 컨트롤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SNS에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플로우 문제도 PD로 이제 다이나믹스가 표현이 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강학습으로 풀어왔던 문제들은 이제 PD가 아니라 OD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스템이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강학습으로 좀 성공적으로 풀어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심층 강학습 코딩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제공이 되는 인버티드 펜듈럼 문제나 또는 이제 요즘 아주 핫한 로보담 제어 또는 전자 회로 제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OD 상비문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그건 강학습이 잘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은 액션 스테이트가 아주 그래도 유한한 디멘전 또는 변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디스크리트한 디멘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OD 기반 디스크리트한 디멘전의 OD 기반 시스템을 강학습으로 푼 건 아주 잘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있는 특히 이제 이런 기존의 기법들은 non-linearity나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제가 꼬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제어 문제들은 이런 non-linearity나 불확실성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휴리스틱한 방법이 있는 걸 시도가 되어 있었는데 강학습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는 분야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PD로 넘어오면서 여기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아주 핫한 분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그런 다이나믹스 시스템은 OD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 특히 이제 PD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또 PD로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시스템이 많다라고 하면서 기계공학의 대표적인 문제인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문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방정식 다이나믹스 자체가 시간과 공간상에 위치한 두 가지의 레게 변수에 대한 열의 분포에 대한 식이고요. 실제로 기계공학 전공에서 공부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복잡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해서 풀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T-아래를 쓰면은 이런 문제를 잠재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의 이런 PD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한 단점을 또 제시를 하면서 저자들이 제기하는 방법에 또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PD 문제를 푸는 엄청나게 이제 좀 세련된 수학 기반의 모델들은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먼저 그 모델에 대한 놀러지가 필요하고 컨트롤러를 PD 문제 제어를 하는데 컨트롤러를 디자인해야 되고 거기에는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또 그게 핸드 디자이닝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가 이제 일반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오메트릭이나 파라미터의 변화에 의해서 아주 브리틀하다고 하고 또 PD 문제를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좀 잠재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넌리니어한 성격을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하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서브오티멀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됐던 그런 코스트 펑션도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제너럴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니라 간단한 그런 컨벡스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풀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존의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은 이제 이런 기존의 수학 기반의 휴리스틱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강학습으로 PD를 푼다면은 그런 PD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디자이블하다고 저자들이 본인들의 주장하는 기법들의 장점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펑션
그러니까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액션을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함으로써 그 되게 무한대 디멘전을 가지고 그거를 컨티뉴어스 컨트롤 할 수 있다. 강압수를 사용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PD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게 되면은 그 이제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강압수를 적용하면은 그 무한대 디멘전의 액션 스페이스를 컨티뉴어스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본인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그런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좀 슬라이드가 한번 밑에 가겠어. 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케이. 최대로 빠진 거. 네, 밑에 받침대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합시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저 칠판인 거 지워도 되고요. 자유롭게 합시다. 네. 이거 좀. 아, 네, 이거 좀. 이렇게 오케이. 자, 주원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다시 인트로덕션을 지금까지 걸 요약하면 기존에 뭐 현재 요즘에 OD로 표현되는 강압수, 다이나믹스를 강압수로 푸는 게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하지만 PD로도 PD 문제도 엄청 많고 그게 지금까지 엄청 그런 세련된 매스 기반의 수학 기반의 방법론으로 잘 안 풀렸던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이 논문에서는 그 강압수로 PD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트로덕션의 마지막에 저기 이 논문의 이제 구성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PD를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서 MDP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이제 리포뮬레이션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너무 인피니트 디멘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압습의 그런 정책 함수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액션 디스크립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거를 그래서 좀 유한한 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게 또 이제 제너릭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PD에도 이 액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면은 그 PD 문제를 푸는데 이 강압습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DDPG 알고리즘의 액터 네트워크가 이제 액션 디스크립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PD 문제를 MDP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힛 인베이더라는 문제고요. 이것도 기계공학 열 전달이라는 과목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기반 지식이 조금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힛 소스 S라는 변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디스터번스하고 관련된 열의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열을 주는 제어할 수 없는 열의 소스가 있고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열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 강압수의 여기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라디언트로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에서 곱해지고 있는 벨로시티 필드라는 개념. 이거는 이제 열이 공간상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열의 흐름에 대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하고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diffusivity constant라고, 또 열이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그런 상수가 곱해진 그런 것들이 조합된, 어쨌든 변수 자체는 공간, G와 T에 디펜던트 하지만 이제 그게 타임의 시간 변수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강압수로 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우리가 선택을 했냐면 여기 이 문제가 풀고자 하는 이 환경에서 G라는 그 위치에 대한 공간이 컨티뉴어스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위치 공간에서 행동은 그런 펑션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어떠한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저 논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희 그뭐 강학스 수식에도 나와 있는데 뭐 확률 표현에도 몇 번 봤었는데 여기 점으로 표시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이제 점 표현하는 건 약간 그 인포멀한 표현인데 네. 함수를 표현할 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입력이 들어갈 위치를 점으로 표현해요. 아, 네, 저기 입력이 들어가면 그 결과물이 출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그 입력으로 그 상태 공간 G라는 상태 변수, 그러니까 G와 T라는 상태 정보가 들어가면 액션이 나오는데 여기 점에 이제 컨티뉴어스 도메인의 상태, 컨티뉴어스한 상태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액션이 나온다라는. 일반적으로 t가 픽스가 되면 네, 일반적으로는 제어 그러면 제어기가 u는 kx 그래가지고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는 t가 픽스된 상황이라도 함수가 돼요. 네. a x에 대한 여기선 z죠. z에 대한 함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펑션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제 제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일단 외견상.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아 재밌는 문제입니다. 네. 아, 네,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액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디파인할지를 여러 가지 후보군을 제시를 하는데 그냥 엄청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열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한 개만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입구에 있는 열이 들어오는 입구의 온도만 조절을 한다면은 그거는 여기 온도에 대한 스칼라 벡터, 1차원 스칼라 벡터로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공간상에 아주 미세한 히터와 에어컨,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점으로 표시되는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되는 에어컨과 히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한 개 한 개가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액션으로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문제를 복잡하게 설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인피니트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풀고자 하는데 그럼 먼저 PD 제어 문제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심층 탄학습의 논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 이제 뭐 스테이트를 x로 표시를 했는데 x로 했으면은 액션을 뭐 u로 표현한다던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저자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강학습에는 그 MDP를 표현한 튜플이 다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기를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이제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도 얘기할 건데 MDP는 디스크리트하고 뒤에 설명할 PD는 컨티뉴어스한데 그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가 지금 이 논문 2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자가 일부러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리워드가 나온다. 이런 트랜지션 프로비리티를 기반으로 넥스트 스테이트가 나온다. 뉴 스테이트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디스크리트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MDP와 PD의 가장 큰 차이는 MDP, 즉 강학스의 그런 문맥에서는 상태와 액션 공간이 그래도 파이나이트한 아주 유한한 그런 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유클리디안 공간상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PD 문제는 무한한 차원의 그런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PD를 MDP를 표현하기 위해서 둘의 간극을 넣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자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상정하는 뒤에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